어린 시절 접했던 전래동화 속에서 호랑이는 언제나 무서운 존재로 등장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호랑이의 무서움을 가장 잘 표현했던 전래동화는 바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로 유명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줄여서 햇님 달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햇님 달님은 처음엔 한반도의 해와 달의 기원 신화를 담은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격이 내려가면서 민담으로 그리고 전래동화로 인식되고 있는 이야기죠. 햇님 달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 작은 집에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옆마을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고 늦은 밤 어머니는 떡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어머니의 앞을 막았습니다. 어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호랑이에게 떡을 하나 던져주고는 남은 고갯길을 넘어갔는데요. 그 다음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더니 어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어머니는 떡을 하나 던져주고는 재빨리 호랑이를 피해 달아났죠. 하지만 그 다음 고개 또 그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는 계속 나타났고 결국 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떡을 모두 다 내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고개가 남았을 때 다시 어김없이 호랑이는 나타났고 어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번엔 떡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벌벌 떨며 호랑이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호랑이는 어머니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주섬주섬 어머니의 옷으로 갈아입고는 집으로 향하죠. 그리고는 애들아 엄마 왔다 문을 열어주렴 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죠. 그러자 호랑이가 밤길에 찬바람을 쐬어서 목이 쉬었단다 라고 아이들을 속입니다. 의심이 깊었던 오빠는 그럼 엄마 손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 호랑이는 문 사이로 자신의 손을 불쑥 집어넣습니다. 손은 크고 털이 복슬복슬했죠. 손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든 오빠가 문틈으로 살짝 엿보았더니 문 밖에 엄마 옷을 입은 호랑이가 보였습니다. 오빠는 깜짝 놀라서 어린 여동생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살금살금 도망을 가죠. 그리고 나무 위에서 호랑이와 대치하여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린 여동생이 호랑이에게 나무에 올라오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고 남매가 울면서 하늘에 동화줄을 내려달라고 빌게 되죠. 그러자 하늘에 동화줄이 내려와 남매는 동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 똑같이 하늘에 동화줄을 내려달라고 빈 호랑이에게는 썩은 동화줄이 내려오고 호랑이도 동화줄을 붙잡고 올라가지만 도중에 동화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바람에 수수밭으로 떨어져 수수대에 찔려 죽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간 남매는 해와 달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햇님 달님 이야기는 민담으로만 전해지다가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가 엮이게 되었고 1940년 독립운동가인 박영만 선생님이 출판한 조선 전래동화집을 통해서 전래동화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햇님 달님의 이야기는 바로 조선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작품의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 오래전에 씌어진 이 햇님 달님 이야기는 아이들이 보는 동화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충격적인 묘사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 원작에서 잔인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나오게 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원작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원작에서도 깊은 산 속에 홀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것까지도 내용은 똑같이 이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 고갯길에서 호랑이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고갯길을 넘어갈 때 호랑이가 나타나 어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말하는 것도 같죠.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가 떡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바구니 전부 다 내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다시 호랑이가 나타나 어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말하죠. 하지만 떡을 이미 다 내어준 어머니는 벌벌 떨며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하니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떡이 없으면 가진 걸 다 내놓으면 보내드리지 라고 대답을 하죠. 결국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옷을 전부 벗어 호랑이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하나 따서 몸을 가리고 집으로 향하던 어머니 앞에 또다시 호랑이가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하는 말이 조금 다릅니다. 어머, 팔 하나 내어주면 보내드리지. 호랑이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합니다. 팔이 없으면 변은 어떻게 베고 빨래는 어떻게 하니? 호랑이는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팔 하나로도 충분하지. 팔을 주지 않으면 어멈을 잡아먹겠소. 결국 호랑이에게 팔을 하나 내어준 어머니는 그 다음 고개 또 그 다음 고개에서도 계속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남은 팔, 다리 하나도 내어주게 되죠. 남은 다리 하나로 폴짝폴짝 뛰며 집으로 향하던 어머니 앞에 어김없이 호랑이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은 다리 하나도 요구하죠. 어머니는 울면서 말을 합니다. 남은 다리까지 다 주면 나는 집까지 어떻게 가니? 그러자 호랑이는 몸뚱아리로 대굴대굴 굴러가면 되지 라고 말하죠. 결국 남은 다리마저 내어준 어머니는 대굴대굴 몸을 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더니 집에는 호랑이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멈이 집을 안내해준 덕분에 집에 올 수 있었소 하며 몸뚱이만 남은 어머니를 잡아먹어버리죠.
그 이후에는 남매를 속여서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영리했던 오빠 덕분에 남매가 남으로 도망가고 동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와서 해와 달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듯 원작은 우리가 알고 있던 햇님 달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원작에서의 호랑이의 요구는 우리가 보고 자랐던 햇님 달님 이야기 속에서 단순한 요구를 넘어서서 매우 끔찍하고 잔혹한데요. 그래서 광복 이후에는 동화 측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 출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원작 기반의 동화책을 보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햇님 달님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보더라도 팔다리를 잘라서 내어주고 몸뚱이만 남아 대굴대굴 굴러간다는 내용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충격적인데 어린아이들이 그 내용을 접하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호랑이가 떨어져서 죽는 장면 역시도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호랑이가 동화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동화줄이 끊어졌지만 호랑이는 죽지 않고 수수밭에 떨어지면서 수수대의 엉덩이가 찔려 울면서 도망간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햇님 달님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집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희생과 모성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원작에선 두 팔과 다리까지 잃으면서 집으로 향했던 어머니의 모성은 대단하지만 사실 호랑이의 말을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절대 집으로 가서는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집에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과 집의 위치까지 알려준 것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의 모성은 대단한 것이지만 결국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으로 집에 있던 아이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머니가 첫 고개에서 이미 호랑이에게 잡아먹혔고 창기가 되어서 호랑이에게 길 안내를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귀는 호랑이에게 잡혀먹어 죽은 원혼을 이야기하는데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황천을 건너지 못하고 호랑이에게 묶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창귀가 된 사람들은 보통은 산길을 지나는 나그네를 꿰거나 홀려서 호랑이에게 바치거나 생전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으로 안내해서 호랑이에게 먹잇감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홀려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호랑이를 안내한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보다 더 무섭고 잔혹한 원작 햇님 달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지 어머니의 모성과 희생 그리고 어린 남매의 영특함 뿐일까요? 어쩌면 자식을 향한 지나친 모성과 애정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진정 자식을 지키고 싶었다면 절대 집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동심은 오늘 어떠신가요? 여우의 동심 파괴 생생한 이야기, 엄마가 해서는 안 됐을 선택, 햇님 달님 편의 여우였습니다.